안녕하십니까. 대전 동아쌤입니다. 근데 지금 하려는 작업이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글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보는데 반대 방향에서 선택지만 읽고 제시문은 안 읽을 생각입니다. 선택지만 읽고 어떻게 선택지를 읽어야 될까를 계획을 짜는 방법하고 선택지의 중요한 단어를 고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압축해서 이 문제의 특성이나 아니면 문제 푸는 순서를 계획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만 보고서 하는 그 영상이나 수업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전히 선택지는 어느 정도 대충 읽고 또 본문에 가서 뭘 찾아야 될지를 생각 못하고 결국은 또 본문을 매달려서 읽게 되는 그런 것을 최소한 이제 고쳐보자, 개선해보자. 아니면 뭐 변증법적으로 제시문만 읽는 사람, 선택지는 읽는 사람 이런 두 방향이 있는데 반대 방향 수업이 없으니까 한번 해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그렇게 나왔으면 이 내용 전개 방식이란 뜻이 이 설명 방법, 진술 방법,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래 글과 맞는 것은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굉장히 넓게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왼쪽 글과 맞은 것은 뭐 왼쪽 글에 대해서 적당한 것은 이렇게 해도 될 만큼 큰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전개 방법이라는 게 나왔을 때마다 이건 통시적이다. 통시적과 공시적이 있는데 이 공통시간은 이렇게 공간, 공시적이고 시간을 통과하는 건 통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법, 전개 방법이 통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시간이니까 시간의 변동에 대해서 체크하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체크하셔야 되고 자 여기는 병렬적이다 라는 것만 봤을 때도 나열할 때 병렬식이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중괄식이냐 병렬식이냐 했을 때 병렬식이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다. 그러면 시간에 경과하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의 글을 쭉 써주면 두 개가 잘 어울리네요. 세 번째는 사회질서에 대한 한 학자의 이론, 한 학자가 있다. 근데 이 학자가 사회질서 유지인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맞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론의 한계점, 이거의 이론의 한계점까지 살필 수도 있고 단점, 장점. 그럼 한계점이라는 단어는 좀 특이하니까 한계까지 확인을 해야 되네요. 자, 다음은 사회질서를 바라보는 한 학자의 시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 통시적과 같은 말이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사회질서를 바라보는 사회질서의 유지되기까지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유지되는 유사한데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적절한 거 하나 왔네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둘 다 한꺼번에 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건 통시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뀌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뀌는 과정. 이거는 과정이면 이건 통시적으로는 기간을 통시적과 과정은 어떻게 차이냐면 과정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탁탁탁탁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데 통시적이면 시대가 이렇게 떨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착착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뚝 떨어진 그 다음 시대 뚝 떨어진 시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사회질서에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반된 그러면 상반이니까 두 생각 가진 학자 이론을 절충 그럼 절충이란 뜻을 몰라서 자주 틀리는데요. A라는 의견에 장단점이 있으면 요 반 B라는 의견에 장단점이 있으면 이 반 보통은 요 장점과 요 정점만 가지고 이걸 끊었어요. 충돌시켜서 합친다는 거예요. 이게 절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생각이니까 A, B가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 A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B도 양보해서 두 개를 화합한 부분을 뽑아갖고 모아야 절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충이란 단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면 해결해야 할 단어는 통시적, 병렬적, 한계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따라는 똑같으니까 이게는 바뀌는 어떻게 바뀌는지의 과정 이게 차이를 잡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반과 절충. 자 이거는 읽기를 이론을 중심으로 읽게 되네요.
이 이론적인 특성이 전개 방식에 대한 이론을 물어봤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풀면서 내용을 푸는데 이것들이 미세하게 통시, 병렬, 한계 틀릴 때마다 이 단어를 땡땡 치고 어떤 상황에는 이런 통시야, 어떤 상황에는 병렬이야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틀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틀립니다. 자, 두 번째 탈콧, 파스클 이런 거 외울 때는 탈이라고 해서 외우고 콧 아니면 파가 탈스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탈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볼 테니까 요 위에서 학자가 2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탈은 차라리 네모로 하고 여기가 네모 있으니까 나머지 한 학자는 동그라미로 하자. 이렇게 인물별로 나누면 5번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한 학자 이론은 3번도 도움이 되고 또 4번 한 학자 이론이니까 4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인간을 네모와 동그라미로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생각했다. 탈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고 존재고 생각하니까 이기적.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동의, 강조. 강조는 당연히 뭐에 대해서? 합의와 동의에 대해서. 누가? 사회가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합의해. 그러니까 합의, 동의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제도가 가진 역기능적인 부분보다 그러면 A보다 B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회제도일 텐데 강조했다니까 기능적 이것만 남기고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했으니까 기능적만 찾으면 되는데 강조됐는지 정말 비겁하게 역기능적인 부분과 비교를 안 해서 답인 경우는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나머지를 다 확인해서 가로 부분이 없어. 가로 부분을 빼면 답이 안 떠. 아무리 찾아도. 그럼 그때 가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사회맥에서 미시적 보다 오면 되네요. 거시적. 그러면 글을 읽을 때 기능적과 역기능, 시사와 거시와 미시를 나눠서 읽어야 되겠구나. 그럼 거시는 거대하니까 동그라미 치면 미시는 세모를 치든지 기능은 동그라미 치면 역기능은 세모를 치는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합의와 동의는 동그라미인데 이기적은 세모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해결해서 나누어서 읽으셔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사회규범이 지켜지는 이유를 처벌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에서 찾았다. 그러면 자, 사회규범이 지켜지는 이유 지워도 돼요. 처벌에 대한 처벌 자체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만 해놔도 나중에 처벌을 이렇게 살려내면 되니까 두려움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통은 하시고 찾으러 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왜? 상황이 이거 해체카로 가다 보면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선택지를 이렇게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자,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합의의 동의로 살아가고 있어. 그럴 것 같아. 그렇지만 합의 동의가 하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고 기능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좀 큰 틀에서 봐야지 작은 틀보다는. 근데 사회구범이 지켜지는 이유를 두려움만으로 찾기에는 두려움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사회 내에서 미시와 거시라는데 이거는 거시적인 구조를 더 중시했다. 사회 내에서. 그런데 탈은 거시면 다른 사람은 미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해봐야겠다. 자, 이건 모르겠다. 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확인해봐야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제도 가진 역기능 부분보다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그럼 다른 학자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거 같긴 한데 확인해야겠다. 자, 그러면 기능적이니까 합의와 동의지. 그러면 역기능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요게 맞으면 요것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을 할 때 기능론이 세보고 갈등론이 미신가? 그건 모르겠다.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확인은 해야겠다. 요것도 확인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그러면 자, 그러고서 이쪽으로 가도 떠오릅니다. 제가 이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면 자, 기능론 갈등론 있죠. 미시 거시 있죠. 합의와 동의 있죠. 이기적인 있죠. 그 다음에 처벌 있죠.
기억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나, 3번 하고 코카콜라 싹 뽑아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잠깐을 머물러서 이걸 기억을 하면 또 안 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생각보다 지금 말을 하니까 이게 좀 늦어지지 실제적으로 혼자만 체크를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이니까 선상이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뿐이지 예, 실제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나가고 다만 이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특별히 생각 안 하고 몇 개의 중요한 단어만 보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탈했고 윗글에서 파스 탈이 파스 탈스가 파슨스인가요? 맞네요. 탈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름을 두 자로 써줬다가도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 하나 단어만 하나 성이고 하나 이름인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탈이고 탈스고 하니까 스 맞나? 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다음. 자, 윗글의 파슨스가 보기의 국가 A에게 조언을 해요. 그럼 파슨스 줄거리 얘기하라는 것이지 이 A가 이거에 관련된 겁니까? 그러니까 파슨스가 할 법한 이야기를 찾아서 이거랑 관련 지어서 적용시켜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국가 A에 조언하는데 자, 국가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파슨스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얘가 했을 법한 주제. 국가 A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사회질서 얘기 2번에도 다 있으니까 다 나가고, 파슨스식, 에이지를 이론. 그죠? 그러니까, 이 파슨스가 얘기하니까, 파슨스식. 따라 사회제도를 분석해보니, 국가 A는, 이것도 지워도 되고, 사회체계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 그럼 적응. 기능과 갈등이 있는데 기능이라는 단어 써. 문화를 새로운 세대에 전수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국가 A는 사회체계가 국가에게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파슨스는 탈컷 파슨스는 이렇게 기능론 따라 거시적으로 합의 동의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세요. 이건 다 맞겠구나. 두려움, 거시적, 이중적, 합의론 하면 이기적이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합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탈순수하고 학자만 동그라미 세모로 치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거. 자, 보시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을 개편해야 된다. 두 개를 이렇게 끊어주는데 저는 학생들이 안 끊습니다. 업무 효율 향상과 여러 기관의 개편 이 두 개는 두 개의 요건이고 이게 두 개의 상관관계가 세 번째 요건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 기초 학문 분야를 지원하는 게 하나고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정진이고 이건 당연하겠죠. 학생들은 학문들에 정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기초 분야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체크가 될 테고 이거는 업무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당연히 향상시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없어. 정부의 기관을 기관 개편의 이유가 이건지는 또 확인해야 돼. 그 두 가지라고 이렇게 개편했는지 이유가 이것인지 이거는 뭐라고? 기초학문 분야에 지원했는지 이거만 하게 하면 거의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문에 정진해야 된다. 자, 다음에 이게 뭐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학교 기초학문 분야를 지원하여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데 교수들이 연구하기 좋게 학생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는. 자, 다음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학교 세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교육 파트고 이거는 경제 활성화. 근데 그러면 누가? 국가가 다 주어가 국가가네요. 국가가
국가가. 근데 이 국가의 처리들, 주어. 제가 그랬죠. 모든 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완결되게 놓고 판단해야만이 정확한 판단이나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가만 생각해도 이게 초점이 흐려지는데 국가가 그러니까 A 국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국가 A 국가에 대해 조언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글을 읽다가 너 문제를 가끔가다 다시 확인하는 건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 한다고. 안 하니까 문제 자체를 까먹고 그냥 내용 안에서 빙빙빙빙 돌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자, A 국가는 여러 정당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 다양성을 높여라. 그러면 여기에 국가 사회체계가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없다. 적응력이 떨어지고 전수도 못한다. 그럼 적응력을 높이고 전수 능력을 높여야 되네요. 여기 안에서 적응력, 전수 능력, 적응력, 전수 능력, 학무전지, 적응력, 전수 능력, 적응력, 전수 능력. 개발하고 지역을 조장하여 해당력에 걸맞는 특산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경제네요. 근데 여기는 사회체계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 국가 사회체계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 애매하네요. 환경에 적용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적응하고 물어온 새로운 일의 전수. 전수 가르쳐주는 거. 그럼 교육, 다양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 집을 개발하고 지역발전. 이건 지역발전은 경제고, 다양한 자신들의 의견, 시민단체, 이거 적응력으로 될 수 있는데 전수하는 기능. 새로운 세대에 전수해야 되니까. 포커스가 이거니까 교육 능력의 가능성이 크고, 대학교 기초학문 분야를 지원하여서 이렇게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전수하는. 2번일 가능성이 크네요. 이 전수. 새로운 세대에 전수하는 게 교육이니까. 다른 거, 다양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그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거의 답이 그냥 이것만 읽어도 2번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나머지는 이렇게 담아서. 그러면 여기에는 뭘 찾아야 되나 보니까 이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되냐. 자, 어물의 효율성하고 이 적응 전수는 상관없죠. 이 효율적으로 적응해라. 그럼 전수는, 그러니까 개편은 상관없죠. 이게 조언이 이 개편한다고 적응과 전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요것도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이거 맞네. 전수니까. 그럼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네. 교육이라고 채점하니까. 경제활성을 위해 많은 지원. 그럼 요게 좀 찜찜하네. 경제활성화. 환경에 적응한다. 사회적이가. 그럼 이게 경제환경이면 맞을 가능성도 있네. 근데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사람. 이건 다양한 적응성. 근데 정치력은 아니고 자신들이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그러면 이게 지원하여 새로운 전수기능, 세대의 전수기능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환경에 적응. 요것도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돼. 완벽하게 하려면. 근데 시장재 개발은 아니고 특산품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요거는 애매하고 요거 두 개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근데 요거 때문에 문제고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이렇게 툴 상대적인 가능성이나 퍼센트치로 확인해 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읽고 다시 돌아가서 그걸 봤으면 굉장히 편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에 AGIL 이론이라고 나왔는데 요게 무슨 이론인지를 모르겠다. 요걸 확인해보면 요거 자체를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포커스 요게 무슨 이론일까 라고 찾아 들어가야 된다. 자, 다음에 4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이 기억 이렇게 나오면 기억을 뭐 앞뒤 좌우를 다 읽어야 돼요. 답이 여기에 넣는 거는 수능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어야 돼. 힘들면 여기에 지시어가 나오고 그 지시어를 찾아서 전 달라고 하고 더 힘들면 더 전 달라고 가서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기억을 여기다 쳐놨는데 답은 어디 있냐면 제일 윗단락에 있어요. 여기 찾아가니까 지시어 찾아가니까 예시 그 예시의 지시어 이렇게 돼서
여기에 기억이 쳐 있는데 답의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숨어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어려울 때는. 근데 보통은 이 기억을 친 문장에 요 앞에 지시어가 있어서 앞에 이걸 힌트를 주기도 하고 뒤에 수식어나 PC 수식어들이 이걸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걸 컴마를 써서 이 기억이 나온 걸 컴마를 써서 왜냐하면 하고 이유 그래서 라고 하고 뒤에 걸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게 만들어서 읽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 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인간은 사회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 발전을 위해인데 적극적으로 헌신 존재. 국가는 사회 속에서 있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압력. 그러면 쭉 하고 압력. 그런데 주어가 다르네요. 이거는 인간은 헌신, 국가는 압력. 그럼 체크해놔야 됩니다. 왜? 주어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가? 안 나오네. 국가가? 개인이? 그러니까 사회 내부의 구조 문제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해야 될 가능성이 많네. 자, 사회를 바라볼 때는 외부만 바라볼 것이나 내부적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누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되고 둘 다 되네, 이거는. 자, 내부 구조를 봐야 된다. 내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이 내부를 보고 파악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게 연결은 되는데 자, 인간은 외적으로 적용된 사회규범을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규범을 내면화한다. 사회화 이것도 맞네. 상식적으로는 이것도 맞고 내부적인 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국가에 대한 얘기도 맞고 인간 요거만 조금 약간 헌신하는 존재다. 요거만 좀 생뚱맞네요. 아닌 것은 한번 홀랑치실 텐데 문제는 가장 적절하게.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걸 고난도로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답이라고 했는데 이 답 말고 거의 유사한 답에 가까운 거 하나 더 놨으니까 조심해 하는 게 가장을 써줘요. 국어 선생들이. 높아심에. 그게 가장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읽지는 않고 제껴놓지 않으면 풀 수가 없겠네요. 아닌 거를 지워나가지 않으면. 왜? 상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기억에 대한 이해. 근데 다행이네요. 이 기억 부분만 읽어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다음. A, B의 사전적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논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를 했더니 아니 쌤이 분명히 그렇게 수업을 한번 했잖아요. 사전적인 것은 1차적이고 가다, 고우면 그냥 가다라고. 근데 문맥적인 것은 2차적인 거고 가다 그러면 맛이 같다, 인기가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같다, 저 사람의 시대는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같다가 요것과 연결시켜서 문장 안에서 쓸 수 있는 문맥적 의미고 이걸로만 거의 시험 나온다며요. 다 이걸로 풀으라며요. 사전도 문맥으로. 근데 여기는 사전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전적으로 맞으면 문맥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째로 뽑아다가 아닌 것이니까 단어 봐야 되잖아요. 그 단어를 제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다가 여기가 A 파트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지우고 요거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흐름으로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이게 맞다고요. 자, 그러면 사전적으로 틀리면 당연히 문맥적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냐 그러면 사전적으로 문맥적으로 썼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야.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돼요. 그건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낸 문제는 한 번도 아직은 못 봤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잘못 낸 거야,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쓰는데 문맥적인 뉘앙스 차이로 이렇게 내. 한 단어는 그렇게 내도 되거든요. 다이어 문제를 낼 때. 아니면 동음이어. 동음이어로 문장에 들어가면 다이어인지 문장에 따라 구분나기 때문에 동음이어 구분 안 돼요. 근데 다이어를 낼 때는 되는데 이거 A, B, C, D, E가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적, 사전적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문맥적으로 푸시면 되고 그래도 답이 없다면
혹시 사전적만 정말 아무 뜻도 없이 사전적으로 냈나 하고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그런 건 없었다고. 잘못 낸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문만 읽었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문만 계속 이제 앞으로는 읽을 건데 내용을 안 읽으면 아이고 쌤 그래서 지문이 무슨 얘긴데요? 하고 엄청 답답해 하니까 이거는 지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보다 이게 짧지는 않네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비문학 하나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크게. 1950년대가 나오면 대응되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대가 한 번만 똘랑 쓰면 이게 썰렁하잖아. 왜 그렇게 쓴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거의 통시적인 숫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통시적인 시간을 통과하는 서술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1950년대 이거 사회학 중심 이론의 구조기능주의. 뭐라고요? 구조기능. 쭉 지우면 탈스는 그죠? 이 사람의 구조기능주의야. 사회질서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쭉 지웠어. 쭉 하면서 질서. 사회학자니까 다 지우네요. 글은 지우고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이기적이어서 아까 나 본 적 있죠? 이기적? 모두 이기적을 골라 찾았다. 때로는 타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근데 이기적이어서 때로는 타인의 희생이야. 뭐라고?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아까는 꼭 자기의 희생 헌신처럼 얘기했는데 여기 나왔다.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면서까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고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모두 이기적을 강조한 것인 것 뿐이야. 타인의 희생이니까. 그는 이러한 개인이 모인 사회가 어떻게 결집, 유지. 그게 뭐라고요? 질서라고. 쭉 지우면. 남아있는 거 뭐 있어요? 구조지능, 탈스, 질서, 유지. 끝이네요. 자, 이렇게 됐고. 당시 많은 학자들은 치안과 군대, 권력을 독점하는 근대 국가가 이 등장이 그럼 주였어요. 치안과 군대, 권력 독점. 다 똑같죠? 유사한 개념으로 근대 국가의 등장이 결집의 결정적인 역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치안, 군대, 권력, 힘이 이거 공통점은 뭐예요? 힘이 뭐라고? 결정적인 원인이다. 쭉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힘하고 치는 하지만 그럼 끊어줘야죠. 왜?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예요? 그 시대의 배경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우고 옛 거야. 1950년대 이 중심지 파킨스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1940년대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이걸로 중심으로 높아 이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하지만 파슨스는 사회규모에 대한 인간의 수능 국가에 대한 처벌에 대한 공포라는 소극적 요인을 통해 양산되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양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거 있다고. 수능 처벌에 대한 공포도 있다고. 소극적 요인이라고. 근데 이게 양산은 아니라고. 자, 인간이 수능해 국가에. 그게 첫 번째. 인간이 수능한다 국가에. 국가가 내리는 처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게 소극적 요인이다. 이걸 통해 양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몇 개야. 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끊어서 읽지 않으면 이게 A가 B가 C가 D가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려서 못해. 혼동돼서 못한다고. 자, 하이라이트로 뭐라고요? 자, 판슨스는 사회규범에 대해서 인간의 수능이 있다고 봤다. 국가가 내리는 처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건 소극적 요인이다. 이런 공포나 소극적 요인은 양상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을 양상시키지는 않는다. 됐어요? 이렇게 다 끊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끊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틀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끊는 건 뭐라고요? 변형 문제 만드는 요령이라고.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변형 문제 만드는 요령. 됐죠? 자, 여기서 오히려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그치? 그럼 이게 결론이야. 오히려 역삼각형. 인간은 적극적이다. 그럼 소극적 반대니까 이건 세모였죠.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능한다. 타인의 도덕적 규범 행위를 가르친다. 여기에서 예제다. 그는 질서 잡힌 사회에서 적극적 헌신. 적극적 헌신 있네. 있네 얘는. 사회규범을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 사회규범은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 강제력도 있어. A뿐만 아니라 그죠?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화되는 것이라는 둘 다 있다고. 둘 다 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하다고. 둘 다 있다고. 그래서 항상 오히려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쳐야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사회화는 단순히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있어. 많이 아니라고. 바깥에도 존재하지만 여기 안에도 있다고. 밖도 있고 안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바깥이 단순하게 바깥하게 존재한다고 한 사람은 이제 40년대 애들이고. 이해됐어요? 자, 그 후 파슨은 사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이 과정이네. 이 과정은 제가 그랬죠? 화살표 같은 걸로 순차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과정. 그는 하나의 모델을 고안했다. 샘플을 만들었다. 생각했다. 이 체계의 필요를 확인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이 체계의 필요를 확인함. 이 체계의 필요. 이 체계가 필요하다고. 필요를 확인하는 것. 이 체계의 필요를 확인하는 것에 바탕을 둔 모델은 AGIL 이론이라 한다. 이렇게 체크했더니 신이론. 파슨스는 이 체계의 필요. 이 사회 체계가 뭐가 지속하고자 한다면 지속의 필요.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사회 체계가. 그게 체계의 필요네. 그치? 그러니까 이 체계의 필요. 요게 참 낯설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요게 좀 부자연스럽게 요약된 것 같아. 어쨌든 지우고. 자, 적응, 목표 달성, 통합, 문화, 가치 전수 이렇게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아까 시험 문제는 가치 전수하고 적응 이렇게 두 가지 나왔었죠. 그러면 나눠줘야 되는데 첫째, 그죠? 잘라줘야 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첫째, 전 환경에 적응. 둘째,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제, 달성 공간 성취 기제. 그러면 뭐 여기서 달성, 적응. 별거 아니네요. 셋째, 통합. 그 통합, 하위 체계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어 통합. 마지막으로 문화를 보존, 전수. 그치, 전수. 그 몇 개요? 4개죠? 근데 문제는 경제 하위 체계가 적응 기능. 그러면 하위 체계는 뭐라고? 여기는 경제 하위체계가 적응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경제적 하위체계, 정치적 하위체계가 사회 목표를 수반한다 수반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다 써놔야지. 그죠? 경제적 하위체계는 적응. 그러면 경제는 어디 있어요? 적응. 이건 경제. 아니면 연결해 놓든지. 또 요건 뭐예요? 정치적은 뭐래요? 달성. 정치. 이 체계를 보강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하위 공동체, 즉 사회 공동체의 통합작용을 수행하고. 그러면 하위 공동체. 생각나네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단체고, 이거는 아까 정치 권력 그거고, 이거는 돈 적응하고, 그죠? 요걸로 분류를 하라는 것이 나네. AGI는. 자, 교육 하위 체계가 문화 및 전수 기능. 맞네요. 잠재성, 그지? 이거는 가치 전수는 교육. 그러면 두 개네요.
아까 적응하고 이거니까 경제하고 교육이니까 아까 2번인가 있었죠? 기억에 기억은 2번인데 그렇게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끊어져요. 자,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이걸 다시 안 봐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걸 해야 돼. 자, 다음. 자,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가 체계 이론의 한 형태, 그럼 체계 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 즉 사회 체계가 인간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 평가만 받지요. 그래서 이건 단점인데, 단점 두 개는 단점인데, 하지만 이런 이론도 장점도 있겠죠. 합의에 동의에 지나친 강조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명쾌 어렵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언제나 그것이 평가의 전제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언제나 사회통합의 합의 동의에 지나친 강조, 합의해라, 뭐 해라 이렇게 강조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 이런 이론도 애매한데. 이거 파스스 기능주의이지. 기능주의는 사회 구성원과 합의 동의에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비난. 그죠? 이것도 단점이네, 그지? 그럼 단점인데 이걸 하지만으로 쓰면 안 되거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파슨스의 구조기능의 단점이잖아. 이것도 단점이잖아. 이것도 단점이잖아. 그러면 하지만을 안 쓰고 차라리 빼는 게 이런 이론은 이렇게 쓰는 거야. 강조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지? 이해관계의 근본 충돌이나 미시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기지구 군홍지가 것이 많네, 그지? 그지? 그 다음에 근본주의,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 충돌은 갈등론이네. 사회문화에서. 그럼 사회문화 배경지식 안 배우면 쉽지는 않겠네. 그지? 그 갈등론이라든가, 이건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시가 또 따로 있다는 거지. 바로 이런 충돌과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질서의 충돌과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질서의 무질서가 창출되고 재생산되지만 이게 정반합. 자, 다시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힘들다는 거지. 여기서부터지. 바로 이런 충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A와 B가 충돌해. 정반이.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을 만드는데 이 충돌되는 동안에는 무질서가 있지. 무질서가 있어. 그래서 창출되고 재생산돼서 합의 되지만 파슨스는 이런 것은 관심을 안 뒀다. 그러니까 갈등론과 이렇게 존합되는 거. 단지 여기 안에서 지들끼리 기능을 잘했어. 이것만 봤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단점이네. 자, 사회주의의 정당성 있는 행위 유형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지? 그거 가진 역기능 요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파스의 영향을 미쳤던 사회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으니까 안정된 이 현상만 얘기했지. 갈등이 없으니까. 그치? 하지만 이후에는 갈등도 증가하니까 이 안정적인 거 안 맞는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읽고 다시 가봅시다. 원래는 여기에서 빠르게 읽으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내용을 확인한 거야. 아까 읽은 거랑 뭐 해보기 위해서. 읽은 내용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지문을 본 것뿐이야. 그럼 이거 지문 다시 봅시다. 자, 읽으면서 사회질서, 통시적, 그죠? 병렬적, 한학자의 이론, 한계점. 자, 이 흐름이 되면 이렇게 쭉 읽고 이걸 읽은 다음에 갔는데 이게 구조니까 이런 거야. 그럼 아닌 거 먼저 제낀 다음에 그래도 신중하게 고르시면 되니까 고를 수가 있었었고, 두 번째로 이기적 이것들이 이걸 읽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자, 세 번째로 이거 뭔 정리하고 가니까 여기서 바로 이거 정리한 다음에 바로 답 고르지 않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기억에 대한 아까 그럼 국가 속행 사용 종류 압력을 형성한다. 기억에 대한 거는 기억을 다시 가야 되네. 기억 어디냐? 이거 요 내용 가지고 부분적으로 판단하면 되네. 전체 흐름에서.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풀어야 되고. 그죠? 근데 정말 요게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도야, 은근히. 왜? 전개 방식에 대한 이론 다 알아야 되죠? 다음에 이게 이기적이다, 이거 반대되는 거 찬반, 장점, 단점, 단점 이렇게 쫙 구분해서 읽어야 되죠? 여기에 있는 내용 이렇게 흩어진 거 적용시켜서 찾아야 되죠? 구분해서. 그것까진 괜찮은데 기억을 읽으면서 내용 전체 흐름 파악해야죠. 앞권이요, ABC가 다 흩어져 있어서 이걸 또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의 지문이었다고 했죠. 에? 3번? 요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전수는 교육이라고 했잖아. 그럼 교육을 두 개를 찾아야지. 교육이 이게 두 개네. 그 다음에 하나는 적응은 경제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경제 활성화도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답이 3번은 3번이야겠지. 됐어요? 요소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딱 나와야 돼. 이걸 콤마로 한 거로.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로 하게 되면 기초 그냥 학문은 이것도 학문, 그럼 교육이요, 둘 다. 근데 이 지원하여를 경제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를 학문, 그럼 또 새로운 논리네. 이해됐어요? 이게 돈을 지원하는 건 경제. 근데 기초 학문 분야를 지원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뚜렷한 걸 하니까 3번으로 썼을 것 같다. 됐어요?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고. 자, 한 문제는 정확히 봤는데 이게 시간상 좀 끊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